학교 토요일 날은 학교 많이 나가는데 그쪽이 안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포럼은 이태규 국회의원, 법무법인 미션, 그리고 벤처 창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 위기와 그 해결 방안으로서 공유경제 모델의 도입, 그리고 이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논의하기 위하여 준비한 자리인 만큼 자유롭게 여러분의 고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서철무입니다. 오늘 스타트업 미래 포럼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 1회 포럼의 주제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위기의 대학, 공유의 경제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매우 뜻깊은 포럼일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학력 인구 감소, 재정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하는 모색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은 아주 뜻깊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의 위협 공간에 대해서 공유 경제의 개념을 접목하고 이러한 발상은 향후 관련법 및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진중하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는 기업가 정신 및 벤처 창업에 관한 학술 연구, 확산을 목적으로 2006년 4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역 혁신 및 개발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연구에 공헌을 해왔고 현재 우리 학회는 전국 2,0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및 경영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라고 자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전문가들께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민하대 이승배 교수님, 법무법인의 김성원 대표 변호사님, 또 토론회 연세대 이준규 교수님,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님, 황인성 사무처장님 등이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태규 국회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한국벤처창업학회는 스타트업 미래의 숲 포럼과 함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스타트업 모델 제시, 관련 정책 논의를 통해서 내일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니 모든 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포럼에 대한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스타트업 미래예술 1차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모색과 고민의 장을 제안해 주신 법무부 미션의 김성훈 변호사님, 그리고 함께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철무 벤처 창업학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의 재정 위기를 계기로 해서 공유 경제를 모색해본 것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들과 모순들은 지금 하나의 관점이나 한 것만으로 풀어가기 어려운 현대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대 사회가 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인 위기에 처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가치들과 영역들이 만나서 더 큰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내는 역동적인 사회가 현대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공유경제, 또 정치적으로는 공정과 연합의 정치, 과학기술적으로는 융합, 또 학문과 사회적으로는 통섭의 가치가 앞으로 현대사회의 중심으로 점점 대두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 재정에 대한 해법은 사실 국가의 재정 지원이나 또는 구조조정, 또 퇴출 외에 다른 고민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학에 처한 재정 위기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경제사회, 문화의 중심부의 역할을 감안할 때 대학의 퇴출은 지역경제의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포럼은 기존의 관점을 탈피해서 대학 자원의 활용과
기회의 창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속 가능한 더 나은 해법이 없는지를 모색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 자리를 해주신 안철수 후보님, 또 김동연 후보님, 신정일 후보님 조금 이따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특집들에 윤석열, 이재명 후보도 오셔서 새로운 모색과 흐름을 좀 느끼고 가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자리가 오늘 안철수 후보님, 김동연 후보님을 비롯해서 대선 후보님, 국정운영 구상에 새로운 촬영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제 첫 직장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었고요. 그 다음 벤처 창업을 하고 경영을 하다가 다시 돌아간 곳이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그러니까 경영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로 옮기고 나서는 융합대학원 쪽에서 융합 관련 교수를 했었습니다. 제가 세 분야 다 학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대 교수, 그리고 경영대 교수, 그리고 융합 내지는 공대 교수를 다 거치고, 그리고 학교도 다 특색이 달랐습니다. 지방사립대학교, 그리고 또 그 과학기술부 산하의 대학교, 그 다음에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학교, 그 세 가지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들을 거치면서 저 나름대로 이 교육에 대한 문제 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저 세계를 살펴보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변화 요소,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가 눈에 띕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급속도로 다가와서 현실이 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전쟁, 이 세 가지가 지금 지구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권력 지도를 엄청나게 많이 바꿀 세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번 문재인 정부가 사실 어떤 반응이나 또 이에 대한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교육개혁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굳습니다. 교육개혁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인재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간도 아주 많이 걸리는 장기적인,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들어와서는 뭐 전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가 1970년대 시작을 해서 1990년대 효과를 봤으니까 보통 교육개혁이 시작하고 나서 효과 보기까지 20년 정도가 걸리는데 내년 정말 다음 정부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2040년 정도부터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결과가 지표로도 저는 다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보고를 보면은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이 64개국 중에 47위 하위권 아닙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사실 뭐 교육개혁이라는 게 정말 뿌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대학의 자율성과 재정 확충이 저는 가장 시급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도 사실 공약으로 했습니다만, 대학의 자율성 그리고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육통제부죠. 그 교육부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것은 총리실 산하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학이 자율성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고등교육 예산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건 아실 겁니다. 고등교육 예산 더 늘리고 사립대 등록금은 자율화하고 그리고 또 교육기관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세제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지 된다. 이제 그 생각이고요.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저는 지방대학들을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가서 보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퇴근 후에 저녁에 수업을 듣고 또 주말에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데 굉장히 큰 도움들을 주는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어려운 지방 대학들을 무조건 구조조정하고 없애고 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대학도 20, 30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우리의 옳은 길이 아니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분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회가 대학 재정난 해결 방안의 하나로 공유경제 활성화 제안하는 취지의 모임으로 알고 왔습니다. 사실 이 대학이 국가 책임 하에서 지역사회, 직장, 그리고 가정과 연계된 평생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대학이 지역 공동체 내에서 자료 개방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청년 실업 문제부터 그 중장년들의 다른 직업으로서의 전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저는 대학이 지역 교육의 허브로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이 지역 공동체 기반 시설이 될 때 대학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지방의 청년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지방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길 걸로 확신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더 구체적인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모아지면 그것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 총장으로 있을 적에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학의 주인이 누구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교육 기능이나 학습 기능을 하면은 학생이 주인인 것 같고 연구나 이런 기능을 생각하면 교수가 주인인 것 같고 또 교수와 학생들 말고도 학교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교직원도 있고 동문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지역 사회 이런 여러 그 구성원 내지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은 대학의 주인은 사회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대학이 지금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 중증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아시는 것처럼 학생 수가 줄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 대학이 한 40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반은 4년제 대학이고 반은 2년 또는 3년제 전문대학들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추세로 보면은 몇 년 안에 400개 대학 중에서 한 120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지 그 숫자가 맞을 거다 하는 정도의 비관적인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학문은 어떨까요? 지난 학기에 배운 것이 이번 학기에 쓸모가 없어질 정도로 지식의 사이클이 짧아지는 학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 같은 경우에 공유경제나 플랫폼 경제나 가치 소비 이런 개념이 나오면서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된다고 할지 모를 정도로 학문의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토머스 페이는 3개월짜리 마이크로 대학을 주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대학에 학문적으로도 많은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기술 혁신은 또 어떨까요? 과거에 대학은 3S라고 있었습니다. Same people, same place, same time. 같은 사람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은 3A라고 하죠. Any person, any time, any place입니다.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이런 식으로 교육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규제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총장을 있을 적에 AI와 빅데이터 학과를 만들려고 100명 정원의 학과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학과 조정에 정원 조정이 되지를 않아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대학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되면서 저 역시 총장으로 대학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했던 프로그램들을 결국은 학교 안에서 해결 못하고 바깥에 기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조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이 지금 복합 중증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 내지는 주제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대학이 갖고 있는 기회와 또 자원에 대해 주목합니다. 특히 오늘 이 위기 대학 공유경제 만나다에서 공유경제를 우리 대학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합니다. 아마 오늘 대학의 재정에 대한 문제와 또 대학이 갖고 있는 공간 자원에 대한 공유경제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것으로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제가 대학 총장 할 적에 저희 뒷산과 인근 광교 주민 간에 펜스가 쳐 있었습니다. 제가 총장 취임하기 불과 1, 2년 전에 서로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담장을 학교에서 쳤는데 취임해서 제가 그 펜스를 바로 없앤 적이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 만든 펜스를 없애는 거에서 경비 부담과 좀 있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학교와의 소통과 이해와 공감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이 갖고 있는 자산 그중에서 이 공간 자산에 대한 공유경제 활용에 있어서 정부나 또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각종 규제 문제 또 이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선도적으로 이와 같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또 여기서 논의되는 것들이 앞으로 대학과 공유경제 간의 이 접점을 찾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대학의 공유경제는 비단 공간에 국한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갖고 있는 기회와 여러 가지 자원 또 무형 자산까지를 포함할 적에 많이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 또 기술, 특허,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공유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것들이 그동안 현재화된 모습들이 산학협력이었고 창업이었고 창업에서도 단순히 공대 경영대뿐만 아니라 인문대까지 합치는 융합까지 이루어진 그런 창업 같은 것들이 전부 사실은 공유경제의 다양한 모습의 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스타트업 미래의 숲 1차 포럼을 계기로 해서 대학의 재정뿐만 아니라 대학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한 단계 승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의 공유경제가 한층 더 활성화되고 토론의 장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성훈 대표 변호사님 또 이승재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이 교수님, 박 교수님 또 황 차장님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활발한 토론이 되고 성공적으로 포럼이 마치기를 그리고 우리 허철무 회장님과 또 이태규 의원님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그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여는 스타트업 미래의 숲 첫 번째 토론 축하드립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해오고 계신 우리 한국벤처창업학회의 허철무 교수님 그리고 오늘 행사를 아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우리 김성훈 변호사님 그리고 귀한 행사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이태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이승배 선생님은 제 남편하고 이름이 같아서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우리 이준교 선생님, 박훈 선생님, 황인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34년 동안 양당 정치가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균열점 두 가지가 바로 청년하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방을 다녀보면요, 5년 전하고 너무나 크게 다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방 소멸을 아주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로 지금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 지방 거점대학 9개 대학에서 무려 2,400명의 신입생들이 이제 자퇴를 하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지역 시민들 만날 때마다 그분들 얘기가 이제 청년들이 다 빠져나간다. 결국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청년이 없다는 건 곧 미래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청년을 돌아오게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녹색 공존 경제 비전 속에서 지역 거점 대학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제문 이렇게 보면서 특히 눈에 들어온 게 우리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제안하신 대학 유휴 공간에 그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유경제 아이디어였는데요. 제 생각하고 상당히 그 공통점이 많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탈탄소 녹색 경제 전환 과정에서 저는 지역의 대학에 적극적인 R&D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R&D 투자 과정을 통해서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에 그 필요한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그 청년 인재들이 지역 녹색 전환과 일자리 전환을 주도하는 그런 순환 경제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방대학을 녹색 전환과 일자리 전환의 아카데미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활용률이 한 50% 정도인 지역대학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을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또 녹색 전환과 일자리 전환의 연구나 교육 거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가서 이제 졸업생 중심으로 청년 벤처 기업들이 사무 공간을 대학 내에 유치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적극적인 공유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신입생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재정위기 극복 방안도 될 수 있고 또 청년 인재들이 지역과 결속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논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녹색 공존 경제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이런 좋은 의도가 또 사립대학의 또 사익 추구하고 이렇게 충돌되지 않느냐, 또는 그런 역기능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또 교육은 뒷전이고 돈 버는 것에만 이제 매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를 꼼꼼하게 잘 설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포럼에 기대를 거는 것이 그 절묘한 균형점을 좀 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각계에서 훌륭한 토론자들께서 오셨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지역과 대학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 지구의 한계 내에서 공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잘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스타트업 미래의 숲 1차 포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결론을 저도 잘 참고해서 공약과 또 이후 정치 과정에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